자연스러운가 봐.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옷으로 뭐 이런 걸 가두는 것 같고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이렇게 감차게 다 아무렇지도 않지 뭐. 다 벗으면? 다 벗으면 아무렇지도 않지 뭐. 그 왜 저기 해변 무슨 해변 같은데 완전히 벗고 다니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괜히 가슴이 떨린대요. 안 해봤어요. 이주적인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젖어서요. 자, 이 책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읽기 쉽고요. 읽기 쉽다는 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보를 정말 잘 활용했어요. 다른 책들 보시면 화보 활용이 별로 안 되는데 화보 활용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빠르죠. 화보로 활용을 잘하니까 이해도가 빠릅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가 원래 이제 그거를 글로서 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림을 안 보면. 그래서 그 어떤 책들은 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다가 짜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화가 이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를 가장 잘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호메로스하고 이제 헤시오도스잖아요. 헤시오도스가 이제 계보를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장본신화. 고조선 신화도 있고, 유리왕 신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신라도 있고, 통신화도 다. 또 가야도 있고, 김수로왕 신화도 있잖아요. 그 신화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한국 아니,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신화가.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유사. 삼국유사에.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렇게 헤시오도스에 의해서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아주 유명하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에서 나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따라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계보가 잘 돼. 이 계보가 잘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이 신화를 알고 나면 서양 문화를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 이 신화에서 철학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철학가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변질된 것도 있고 어떤 사상을 어떻게 가미하는다는 목으로 차오셨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늦게 오면 이렇게 인사 오면 수분이 이루셔서 한잔. 계속 늦게 오세요. 네. 계속 늦게 오시라고? 간식 얘기해야 돼. 또 뭐. 거기 앉으셔. 이야. 신영 씨. 자, 그러면 자, 서양의 철학의 시초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시초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발전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죠, 철학 사상가들이.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 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었는데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어디서 철학 사상을 영감을 받았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받은 거예요. 특히 여기 이 일리아스하고 오드세이아에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와서 국가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철학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이해하면 정치도 알 수 있고 전쟁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엄청난 인문학이죠.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 사상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철학가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들을 막 해놔가지고 자기 사상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변질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그런 걸 잘 잡아놨다는 거고 계보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잘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료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강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왜 강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활용을 안 하고 순 엉터리 방터리만 활용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온 거 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그거 강의하는 사람 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지를 그거를 설명하고 그 그림 기가 막히잖아요. 이따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배경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야 이거 강의가 고급스럽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활용하기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 5가지, 더 있지만 5가지가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했죠. 실제로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독서 모임에 채택했는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과 교훈. 그 다음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창의적인 사고의 고치.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 선생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서오세요.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가지고 공부시킨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애들 거 있죠. 애들 용 있잖아요. 어린 용. 그걸 가지고 시키는 앉으세요.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가 넓은 데로 빨리 조만간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스핑크스 같은 거 보면은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죠?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러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그 상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게 이 그리스. 그래서 요즘 인문학 중에서 어떤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미술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음악 가지고서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음악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지만은 음악이라는 거를 20대 안에 음악을 반드시 공부시키라 했어요. 음악을 공부를 시킨 아이하고 안 시킨 아이하고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제 잡지가 어디 있죠? 피플투데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이제 했더니 여기 사진을 이렇게 도심 속 공원 같은 문화쉼터 신압으로 설치운다고. 이름도 참 멋있게 졌어요. 이 사람이 져준 건데. 내가 신압으로 뜻을 잘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렸고 이렇게 쭉 실렸어요. 신압으로 본관이 이렇게 이제 이제 쭉 행사한 것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 박은경 교수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딱 실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아주 잘 써놨더라고요.
이거를 썼더니 막 여기저기서 개나 소나 다 지금 연락이 못 잡고 죽었어요. 아, 머리 아파. 사람 대화에서 옛날 경험을. 사람이 아니니까 고급 만나. 전문가로.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은 이 창조라는 것, 창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거를 이 창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끝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그 전에 학생들한테 뭐냐면 여행하고 그 다음에 책,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저번에 이제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기 급급해요. 가서. 사진 찍기 봐. 사진만 막 열심히 작업하고. 나 갔다 왔다. 거기 가서 이렇게 막 그거를 보면서 그 글로 뭘 쓰는 게 아니라 사진 찍기. 야 빨리 이게 야 남는 게 뭐 있냐. 사진이 더 있어. 사진만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은 메이크업 안 찍어도 돼요. 좋은 것만 딱 찍고. 갔다 오면 사진이, 한 장소에서 사진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행을 똑같은 데 갔다 오면 한 박이야. 포인트. 한 박. 이 사람이가 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포인트가 있었어. 근데 여행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박으러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보면서 그 사색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얻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먹는 것도 좋았죠. 음식 같은 거. 책을 많이 읽고 책 속에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나와서 같이 이렇게 책을 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생각은 다 다르죠. 이 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해석하는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얻으지 개나 소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소띠예요. 아, 네. 개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 혼자서 여행을 엄청나게 했어요. 배낭 여행. 혼자서. 그 겨울에 저 강원도 고성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오징어 그 말리는데 그 작업을 그 알바를 해요. 그때 당시 2만원, 3만원 받고 알바하고 또 내려오고. 그럼 하룻밤 재워줘요. 거기서 재워주고. 오징어, 그때 오징어 말리고 보면서 오징어를 못 먹었어요. 들어와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하면서. 팔이 날리고. 막 파리는 말할 것도 없어. 파리똥 아니야. 근데 맛있다. 그런데 그게 맛있는 거야, 그게. 그게 말이야. 그게 맛있는 거야. 에버킹가? 그런 거 지금 막. 어서 여기저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버너하고 이런 걸 가져갔거든요. 밥을 혼자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바닥까지 해먹는데 밥을 막 끓이고 있었어요. 반찬 막 하고 있는데 파도가 샥 나는 거야. 파도가? 갑자기 샥. 아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올라가서 민박집에 가서 제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밥 좀 주세요 하더니 밥 주더라고. 그렇게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타산에 가서 이제 그 두타산 아시죠? 삼척. 가면 두타산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내가 처음 봤어. 그 절벽이 그냥 전부 얼음으로 쫙 덮여서 그걸 타고 막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야, 그 모습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은 그 시대에 이렇게 됐다는 거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상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니까 글 쓰는 게 훨씬 달라지더라는 거야. 표현력이 달라지고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고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택한 겁니다. 우리 집에는 미술사 했잖아요. 그래서 미술 보는 게 약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그 다음에 음악. 그러면 음악을 보면 보세요.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란 것을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찾아보려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어땠을까? 그런 거를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베토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훌륭한 인문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글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 글쓰기 능력에 직접 도움을 주고 표현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훨씬 표현하는 게 달라집니다.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도움. 이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전체를 쫙 이해하면 서양 문화는 그 틀을 전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철학 사상을 전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상의 신화에서 철학 사상을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화를 통한 깨달은 걸 교험해 볼까요? 자, 요건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사랑과 불교의 정신, 프로메테우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거? 혹시?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제우스한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제우스한테 형벌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산에다가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 밥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파먹는 거예요. 산채로 이제 파먹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데 이제 내장 같은 거 파먹는 거, 이 그림이. 자, 그러면 내가 사랑과 불굴의 정신인 프로메테우스라는데 도대체 프로메테우스에서 무슨 사랑과 불굴의 정신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감히 제우스 신한테 도전했어요. 뭐야, 뭐? 불.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제우스의 옆에 있는 불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다시 또 잡혀요. 제우스한테.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포기를 안 하고 다시 또 제우스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신하지만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뭘 주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신압으로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신압으로의 여기서 내가 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내가 일조를 하고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먼저 받아만 가려고 하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통해서 뭘 내가 취하고 받아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는 여기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가 보네. 내가 뭔가를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내가 조직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라도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자발적인 조직이고 근데 그 자발적인 조직이 자생적으로 커지면은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다. 그 정직함, 제우스가 대홍수를 일으킨 이유를 잘 보면은 그 정직함을 또 알 수 있고 또 책임을 지는 마음. 오이디푸스는 왜 방랑의 길을 떠났는가? 진짜 자기의 길 전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여기 그림도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버려지는 그림이 있죠.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이디푸스하고 이 스핑크스입니다. 이 스핑크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상상력을 하고 있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몸은 뭐예요?
이런 상상이. 지금 아이들 오히려 이런 상상을 못한다, 이거. 근데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내가 책임감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스템화 되기 전에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직책을 줬죠. 책임은 아니지만 직책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직책에 맞게 그냥 내가 신학으로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스템화 되면은 그게 이제 자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자리죠, 그게. 그러면 그 자리가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얻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겠어요? 작지만 금전적인 혜택도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입지나 이런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러한 모임에서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모임들이 대부분 뭐 어때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직책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도전정신과 무모함, 과욕은 화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도전정신이에요.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그 무모함이 과욕이죠. 과욕. 화가 미치는 겁니다. 이카루스 그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이제 달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달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서 이제 저기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카루스가 이제 젊으니까 이게 더 높이 막 날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받으니까 어떻게 밀랍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렸어. 녹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정말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모함도 있고 과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엔 그러한 무모함과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조배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어떤 그 도전 정신을 가르칠 때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해주면 애들이 재밌고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겠죠. 저는 영어를 가르쳤다 했잖아요.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수업 시간에 60분 동안에 50분 수업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이제 강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고시 공부에 매달려가 있으니까 원장이 어느 날은요 그 원장실에 이렇게 화면을 뭘 달아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기에 원장실에 선생님 얼굴이 나와요 그러는 거야. 내 얼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가보니까 거기 설치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떠들고 웃으니까 수업 시간에 도대체 영어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웃을까. 근데 애들은 영어 선생님 3명 있었는데 그쪽에는 수강을 안 하고 다 내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막 궁금한 거죠. 수업 안 했어요. 50분 동안 뭐 했냐? 제가 여행했던 거 재미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행이 뭐 그 외국 배낭여행을 뭐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여행 백과사전을 삽니다. 이따만 사요. 지금 집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가져갈게요. 그걸 사가지고 그 나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외웁니다. 다 외워가지고 마치 갔다 온 것처럼 막 연습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영어 배낭여행에서 독일에 갔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건 실제 내가 갔었으니까. 영어 때문에 불편한 거를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랬어요. 야, 만약에 네가 그런 상황이면 너 어떻게 하겠니? 갔다 와서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 영어 그래서 공부했어. 나도. 영어 공부 니네 아버지 어머니 영어 잘하니? 못한대. 그래서 잘 살잖아, 그지?
영어 공부 못해도 잘 살아. 가게 가서 너 1,000원짜리 내가 줄게 가서 뭐 사오라면 나 사오겠니 못 사오겠니? 사와요. 영어 공부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 불편했어. 너 같으면 너도 불편하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야. 너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니까 하는 거지. 절대 살아가는데 그 불편한 게 없었거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한테 계속 그 동기부여 했었어. 동기부여. 제가 그 학원 그 오목교회가 저기 저 대학 학원 지금 있나요? 있어. 거기에 최고의 병강사였어요. 거기서. 영어 이 발음은 개통인데 완전히 그때는 개통이 발음 어려. 다 안 좋았어. 그때는. 그때는 나만 안 좋은 게 아니야. 다들 그랬어.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런데 왜 인기가 많았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례를 막 들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점수는 제가 짜장면 걸었다가 한 달치게 돈이 다 거의 다 나간 적이 있어요. 짜장면 만점 맞으면 짜장면 사준다는 거. 제가 그 공부법이 뭐냐면 사전을 무조건 갖고 오라 했어요. 내 시간에 사전을 갖고 와야 돼요. 책상 머리 앉아서 단어 200번씩 쓰는 거나 못하겠어요. 내가 진짜 실험을 했어요. 애들한테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책상 머리 앉아서 계속 단어 암기하는 애하고 모를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애하고 훨씬 누가 오래 기억이 가요? 네. 사전 찾은 애들. 사전 찾은 애들은 그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것도 알아요. 다른 뜻도. 제 사전을 보면 지금도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 사전을 보면 단어 하나에 그 밑에 병신, 쪼다, 뭐 별말 다 있어요. 계속 찾은 거예요. 몰라서 또 찾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할 때 바로 그 사전 때문에 내가 영어를 만점 맞을 수 있었어요. 그 사전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사전을. 제가 지금 그 사전도 한번 갖다 보여줄게요. 제가 애들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가 빠를까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짧지만 이걸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전정신, 도전도 잘못하면 이렇게 과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과 탐욕이 될까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트로이 전쟁을 시발시킨 여인이 누구예요? 여인. 헬레네. 아주 아름다운. 그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파리스가 와서 이제 이 여인에 반하죠. 이 여인에 반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네, 납치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 틀립니다. 철학자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야반도주했다는 철학자도 있고 납치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별차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알죠?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하는 헬렌. 전쟁의 시발점. 사실은 여기 나와 있죠.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의 심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를 점령하려는 그리스의 정복력에서 발달한 것이다. 트로이 목마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절대로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탐욕이 심하면 대가가 어떻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령을 통해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헤라클레스, 뭐 의지력을, 그 다음에 이제 믿음, 피그말리온 효과죠.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죠. 네. 자, 피그말리온 한번 볼까요? 362페이지 보세요. 우리는 강의들을, 이거 피그말리온 강의를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죠?
에어컨 틀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65대 양복만 벗으시면 돼요. 아, 나만 벗으면 되나요? 예. 이게 열이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말도 못해 나와서. 뒤에 창문 좀 놨어요. 아, 창문을 열어야지. 아, 시끄러가 아니면 혼자 열받으셨어. 우리는 괜찮아. 양복 입으셔도 괜찮으시죠? 혼자 열받으셨어. 힘들하구나. 365쪽 보면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은, 자, 이제 피그말리온이 이제 사람이죠, 그죠? 네. 조각가입니다. 상하로 만든 이 상을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이 조각에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거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옷도 입히고, 반지도 껴주고, 막 그래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갖고 이게 도저히 이제 너무 간절하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여신 프로메테우스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스죠. 아프로디테스한테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 탐복을 해서 그 생명을 옆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게 뭐냐면 바로 기대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강의할 때 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하면 어떠냐는 거죠.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플라시보 효과하고 비슷하죠. 자, 플라시보 효과는 뭐예요? 밀가루야. 환자에게 진짜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밀가루야. 그 밀가루야. 가짜 약을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이거 쓰잖아요. 그죠? 밀가루 만드는 밀가루. 가짜 약을 만들어서 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하여 병세에 호전되는 현상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럼 요거 반대가 있어요. 피그말리 효과 반대가 뭐냐면 스티그마 효과예요. 낙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창원이 그 말했잖아요.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5학년 때 선생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자기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계속 안 해가니까 해오는 거 안 해가니까 훔쳐라서도 해와 임마 때린 거예요. 그래서 훔쳐서라도 해온 거예요. 그때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 그 스카라티움 신상수 대표가 저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전에.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내미 때문에. 지금 아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한테 책을 권할 게 뭐가 있을까요? 6시 조금 넘은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냐, 지금 몇 학년이냐, 그때 중학교 2학년이다.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책을 권해줬어요. 뭐를 사보라고 2권을 딱 권해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이제 강남 교보문고 앞에 가서 이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시에 가니까 10시에 열더라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사가지고 바로 가서 했더니 마침 두 부부가 이제 거기 스카팀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게 엄마가 문제가 엄마가, 이 신상훈 대표는 이게 다혈지잖아요. 뭐,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그냥 속사포야, 속사포. 막, 주먹도 날아가고 막 그런 사람. 조그만 애들 그렇게 아주 그렇게. 근데 그 애를 데리고 막 심리치료서부터 별들 다 다닌 거야. 근데 왜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성악을 전공하는데 성악이 꿈인데 성악 레슨 서울대 교수가 와서 레슨을 하는데 애한테 너는 틀렸어. 이 목소리 가지고 네가 무슨 성악가 돼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걔가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제 근데 왜 성악 그 레슨 교수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어봤지. 그때 애가
이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근데 목소리가 약간 변성기가 온 거야. 야, 참 그 교수가 정말 교수야.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두 부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지금부터 집에 가서 무조건 아이가 오면 수고했어, 사랑한다, 그거 외에는 하지 말고 나갈 때는 잘 다녀와, 알아줘야 했어. 아빠도 진짜 하기 싫었다. 친사수 그 되게 싫어하잖아. 하기 싫어도 수고했다, 나는 우린 널 믿는다, 그 말 외에는 하지도 말았어. 문자에도 해랬어. 사랑한다, 믿는다, 그거 외에는 넣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싹 바뀌었죠. 지금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책 읽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성악가를 같이 만나게 해줬어요. 성악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성악가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중3인데 자기의 진로를 바꿨어요. 그 책 두 권이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힐링 멘트라고 해서 그걸 하나는, 힐링 멘트는 뭐냐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젊었을 때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예체능계,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아이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아이 청소년용이거든요. 힐링 멘트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수진의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책 있죠. 그 책, 강수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레리나 나서 40대 중반인데도 현역 발레리나 할 수 있는가, 뛸 수 있는가, 그런 거. 그 책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책 두 개를 사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칭찬을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칭찬을 합시다 할 때 이런 걸 보여주면 더 좋다는 거죠, 강의가. 그죠? 그냥 무조건 칭찬합시다. 칭찬하면 다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더 보여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강의라는 거죠. 똑같은 칭찬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칭찬이 왜 필요할까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이제 그림이 이제 거기는 나왔나요? 이 그림이? 이제 피그말리온이 이렇게 이걸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이렇게? 사랑. 네, 이제 사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런 걸 읽어내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강의의 질적으로 높여줄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치? 우리 박신영 쌤은 그래서 확 와닿지, 이런 게. 네. 그죠? 네, 확 와닿아. 그리고 그림 올라온 거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우리도 신경 쓰세요. 아니, 뭐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아니 진짜 부담을 줬어야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말씀을 안 하니까. 부담 주면은, 안 나와요? 아니, 누구 있어? 한무 씨가, 나 또,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언제부터 자,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 너의 의지, 믿음, 사랑, 겸손, 탐욕, 정직함, 도전심, 당당함.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는 게 이 책.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정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강의 자체가 있어 보이는 거죠. 똑같은 정직함을 얘기할 때, 똑같은 겸손을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 아니면 겸손을 얘기할 때 음악을 갖다 깔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림도 좋지만은 음악에 그 겸손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깔아주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훨씬 좋아요.
밍밍하게 겸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은 사실 우리는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이게 사실 뭐 이걸 한번 한 주에 다 읽고 와서 발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조명희 선생님한테 1장을 제가 좀 무리한인가 무례한인가 책을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좀 일찍 좀 말해주면 좋은데 참 희한하게 나는 늦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거기에 다 해와. 거기다 뭐냐면 이게 오늘 얘기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달았어. 네 한마디 딱 네 딱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다들 그냥 오케이 딱 그거 놨어요. 자 그러면은 1장을 조배희 선생님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